네, 하이 가이스 천트입니다. 저희 2026학년도 주간퀴즈 OT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실까요? 최고의 수능영어 주간지라고 적혀 있네요. 혹시 한자 좀 아시나요? 우리 왼쪽에 있는 고자는 옛 고자입니다. 즉 이 주간퀴즈가 수능영어 주간지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고자가 이제 높을 고자이죠. 즉 베스트란 얘기입니다. 즉 항상 최고를 지향하는 또 주간지입니다. 이 주간키스가 수능영어 주간지의 시초인데요. 벌써 나온 지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쌤이 이제 인강 시작 전에 이미 출시를 하여서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었고, 그래서 이제 이 감사하게 대성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주간지도 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쌤의 교재 쿼리도 이 주간 퀴즈뿐만 아니라 이제 독해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쿼리가 주간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친구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매일매일 할당량을 정확히 정해주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또 어휘, 구문, 논리 복귀할 수 있게 학습지 형태로 거의 모든 독해 쿼리가 그렇게 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번 2026학년도 주간 퀴즈를 내놓으면서 고민이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쌤이 이제 이 주간 키스로 또 유명해지기도 했고, 근데 또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다른 주간지도 좀 있고, 쌤의 다른 교재도 이제 주간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또 어떻게 해야 친구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인가 많은 또 고민을 하였고, 거기에 또 변화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간 키스를 친구들이 많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 주간 키스의 어떤 큰 틀, 구성은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이 션티에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는 그런 변화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표지부터 보시죠. 표지를 또 보시면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N수도 아니고 아마 대학을 갔다가 다시 준비한 친구일 것 같은데, 이 주간 키스가 이제 한 7년 정도 된 만큼 많은 또 이쁜 표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근데 쌤이 지금 다른 쿼리도 그렇고 좀 이 표지를 시그니처로 좀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간 퀴즈도 그간 스쳐 지나왔던 많은 표지 중에서 친구들이 가장 사랑한 표지, 별자리 표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 세트마다 별자리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별자리 친구 중에서도요, 가장 이제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것들을 넣었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병합한 형태가 에센스 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키스 표지는 이 별자리로 조금 시그니처로 좀 가볼까 합니다. 특히 이 문제편과 해설편을 보시면 좀 크기 차이가 있죠.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주간 키스의 이제 1주인데 21주 전체 구성에서 각 교재, 각 주차에 항상 데이 7에 뭐가 있어요? 교육청 풀모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풀모의니까 이 조금 시험지 형태로 문제가 있으면 좋을 텐데 A4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눈이 아프다. 그리고 좀 빽빽하다. 그런 의견이 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풀모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편을 비포 형태로, 그래도 뭐 시험지 크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큰 형태로 풀 수 있게 쌤이 문제편은 크게 내놓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제 문제들도요, 다 시험지 형태 비슷하게 조금 그 느낌 나게 좀 편집을 할 겁니다. 또 이제 우리 편집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또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해설지는 당연히 A4 형태 그대로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편 하나 좀 큰 형태, 그 다음에 해설편 3권, 이렇게 총 4권이 한 세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 총 3주가 한 세트고요. 이거 좀 이따가 이제 구성 때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표지, 그리고 어떤 크기,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많이 썼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진행을 하시면 또 이런 소소한 또 재미가 있어요. 이 별자리가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이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안 채워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위크 1, 2, 3 진행을 하면서 위크 1 3분의 1 채워지고, 위크 2 3분의 2 채워지고, 위크 3까지 이제 하시면 위크 3 해설지에는 다 채워진 형태까지 이렇게 좀 센스가 있는 표지이기 때문에 이 친구로 좀 시그니처 표지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또 이렇게 보면서 이쁘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이런 겉모습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뭐만큼? 내실만큼은, 그죠? 그럼 이제 이번 주간 키스를 공부해야 되는 친구는 누구냐?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적혀 있죠? 1, 3등급이 진동하는, 최근 평가 기출이 익숙한 이 친구들은
압도적인 양적 확대가 좀 필요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주간 키스의 어떤 방향성과 목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키스는 기본적으로 13등급이 진동한 친구들이 하면 가장 좋은 컨텐츠입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나름대로 이제 단어, 구문, 뭐 독해 이런 것들을 뭐 학교, 학원, 인강통해 좀 했어. 그러니까 뭐 못하진 않아. 아는 것도 꽤 있고, 그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뭔가 단어장을 또 하기도, 구문을 다시 하기도, 뭔가 이런 걸 새로운 걸 하기가 좀 애매한, 그리고 거기다가 평가원 기출도 조금 익숙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인강이나 어떤 학원이나 학교 등지에서 평가원 기출로 뭔가 좀 학습을 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쉬운 시험이면 1등급 혹은 80 후반이 나와.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시험이다. 그럼 막 70 후반도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때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양적 확대예요. 아직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한번 딱 해서 올라가서 쭉 가야 되는데 요거 한번 치는 거. 예, 이거는 양적 확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충분히 좀 꾸준하게 채워드리는 콘텐츠가 바로 이 주간 키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키스의 의미에 두 가지가 있어요. Keep it short and simple이 있고 Keep it slow but steady가 있는데 이 주간 키스는 조금 더 Keep it slow but steady에 맞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얼마나 압도적인 양이길래 그러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주간 키스에는요, 네, 정말 쌤이 좀 고심해서 마지막까지 좀 바꿨거든요. 시즌 K, 시즌 E, 시즌 T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도 많이 또 고민하고 또 구상했기 때문에 많이 바꾸느라 이제 회사에서도 쌤 지금 너무 바꾸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했어요. 그만큼 좀 마지막까지 안주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려는 그런 제 모습을 좀 봐주시고요. 보시면 이제 느낌 오시죠? 시즌 K가 2, 3월에 진행되고요. 기본적으로 요때 평가원 기출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원, 중요한 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 뭐겠어요? EBS겠죠? 그래서 EBS 이제 간접연계 엔제 형태로 진행하는 게 3, 4월, 6주입니다. 그래서 총 12주가 상반기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즌 T입니다. 뭘까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시즌 T로 7월, 8, 9, 9주 동안, 7, 8, 9월 9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러한 컨텐츠로 이제 독해 테스트 진행을 하는 게 시즌 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ET, 이제 캣으로 좀 맞춰봤어요. 쌤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물론 그 고양이랑 스펠링은 다르지만 압니다. 그죠?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시즌 K부터 보겠습니다. 평가원인데요. 당연히 스님, 지금 평가원 너무 좀 옛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 평가원의 논리 소재 돌고 돌아요. 역사 반복됩니다. 그리고 슬슬 저에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절평인지라 국어 수학보다 조금 더 영어는 이전 평가원 나왔던 거 그냥 또 냅니다. 친구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최근 5개년도 제대로 안 해요. 그지?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거 또 냅니다. 비슷하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 2025학년도 수능 34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2019학년도 6평 34번입니다. 이건 쌤이 이제 2015학년도 수능 총평 때 또 보여드린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작년 수능이 룰스, 규칙이죠. 이 규칙이라는 게 사람들을 constrain, 제한하기도 하지만 이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베이스볼과 같은 이런 어떤 야구와 같은 또 창의적인 활동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규칙이 좀 자유롭게 한다. 2019학년도 6평입니다. 규칙이죠? 바스켓볼 보이시나? 베이스볼 보이시나?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은 내용. 평가원 출제하신 분이 이거 몰랐을까요?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내죠. 왜요? 25, 19, 한 6년 차이 나죠? 아휴, 요즘 세대, 요즘 시대. 이때 평가원 기출을 영어를 본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그냥 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그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발 영어는 평가원 기출만. 5개년도 좋고요. 5개년 익숙하면 10개년 좀 해줘. 또 낼게. 그런 또 시그널이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제발 평가원 기출만 제대로 좀 하자라는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쌤이 올해 주간 키스에 요때 평가원을 좀 다시 좀 수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쌤 커리에서 이제 최근 5개년 평가원은요, 키스로직에 있고
키스로직 말고 주간 키스에 이제 요때 평가원까지 좀 하시면 뭐 영어 평가원 기출학습 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평가원 기출에는 특히나 제설지가 상세합니다. 물론 다른 뭐 엔제나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 해설지도요. 다른 아마 컨텐츠에 비해서 많이 상세할 겁니다. 그런데 특히 평가원은 쌤이 정말 장인 정신 가지고 쓰려고 하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듣는 인강 강사분들 중에서 여전히 새로 나오는 교재나 이런 해설지에 뭐 모의고사 엔제 그 강사의 직접 타이핑이 당한 해설지는 진짜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여전히 정말 밑바탕은 우리 쌤들에게 도움을 부탁을 드리지만 제가 션티라고 적고 해설지를 쓰잖아요. 그거 다 제가 썼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강의하는 사람과 교재의 싱크가 맞게 아직도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보시면 인강 강사분들의 어떤 해설지가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같은 것도 그 강사가 과연 썼나? 보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쉽지 않거든요. 일부는 쓰죠. 근데 전체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강사의 말과 싱크가 맞지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근데 쌤은 역시나 주간 키스에 있는 기본적인 해설들 다 션티 적혀 있으면 내가 쓴 거다. 내가 참여한 것이고. 그리고 평가원은 뭐 더욱더 제가 상세하게 쓴다. 보장하겠습니다. 되시죠? 자, 시즌 K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원 가장 중요한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E입니다. 네, EBS죠? 근데 역시 EBS에 있는 어떤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게 좀 어렵죠. 그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이 EBS 학습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선생님, 이 EBS 영어 공부해야 합니까? 딱 나뉘는 것 같아요. 고3 친구는 어차피 내신 하니까 열심히 좀 해라. 오케이? N수 혹은 고3인데 쌤, 저 정시 파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하기는 좀 양이 많죠. 물론 그냥 EBS 교재,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양치기로 풀어보시면 좋아. 근데 뭔가 조금 선별해 보고 싶어. EBS의 이제 가치는 뭐냐면 다른 컨텐츠보다 어쨌든 매년 나오는 트렌디함이 가치입니다. 해서 이 EBS에는 어쨌든 뭔가 매년 새로 나오는 트렌디한 소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재들을 학습을 하는 게 이 EBS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내가 다 볼 수는 없어. 누가 이 중요한 EBS에 나왔던 지문에 중요한 논리와 소재를 가진 지문을 좀 선별을 해주고 그 친구를 좀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 역시나 이거는 쌤이 25학년도 수능 총평 때 보여드렸던 건데 그 왼쪽에 있는 것이 25학년도 수능 33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부러 쌤이 이것도 캡처해놨어요. 25학년도 주간 키스 위크 10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수능 얘기가 AI, 그다음에 알고리즘, 그리고 인간과의 대립성, 개인과의 대립성이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주간 키스 문항이 AI, 또 알고리즘, 그리고 이걸 만든 디자이너, 설계자, 인간과의 대립성 지문입니다. 흡사하지 않나요? 전혀 억지가 아니죠. 그죠? AI, 알고리즘, 인간. AI, 알고리즘, 인간. 이거를 풀고 사실은 주간 키스의 AI 관련 지문이 얘만 있지 않습니다. 왜? 작년 그러니까 수능 EBS 교재 중에서 EBS 교재 속에 AI 관련 지문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쌤이 주간 키스에도 AI 지문을 꽤나 많이 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 번 보고 본 친구들은 사실 국어 영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국어 영어에 되게 여러 가지들을 학습을 하지만 쌤도 되게 뭐 APS 여러 가지 막 하지만 결국엔 이거 읽고 이 얘기구나 하면 되는 게 국어 영어야 사실은. 그치? 이거를 위해 여러 가지 조금 빌드업을 쌓지만 이해하시죠? 읽고 이 얘기구나 이거에 당연히 내가 이거 아는 얘기인데 라는 느낌은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들죠. 그래서 이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주간 키스가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EBS 중에서 중요한 논리 소재를 가진 지문의 간접 연계 문항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디한 지문도 있고 사실은 또 25학년도 수능에 대입학에 찰칵 셀피 지문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어 지문들이 굉장히 좀 트렌디한 걸 좀 좋아합니다. 그런 셀카 지문.
혹은 뭐 AI 지문. 그리고 사실은 그 전년도 평가원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지문 이런 게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EBS에 좀 실린다고.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좀 되게 트렌디하네? 가져오고 쌤이. 반면에 이런 좀 클래식한 지문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게 25학년도 수능 장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주간 키스 위크 3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얘기는 굉장히 클래식한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과 여기 혹시 보이시나? Other primates. primates는 뭐예요? 영장류야. 인간과 영장류의 어떤 이 손의 해부학적인 차이를 말한 지문이고 사실은 이런 인간과 다른 영장류,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대립시키는 이러한 지문들은 평가원 역사에도 EBS에도 클래식하게 많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간 키스에도 그런 클래식한 얘기들은 무조건 쌤이 수록을 좀 하고요. 보시면 주어진 문장에 man 있죠. 인간의 환경 정복 능력과 그리고 이제 3번 뒤에 보시면 보이시나? carnivores, primates. 인간과 다른 동물들, 인간과 다른 영장류가 이 환경 지배 능력이 다르다라는 이런 지문 당연히 넣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푸시면 논리도 소재도 되게 평가원스럽다 느끼시는 거라고요. 다 보여드리니까. 선생님 말만 뭐 주간키스 뭐 평가원스러워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증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확실하게 이 사람이 정말로 잘하고 정말 고심해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학습을 좀 원하신다면 주간키스 시즌 2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영어 영독에서 쌤이 중요 지문을 선별하여서 동일 논리 소재의 간접 연계 문항으로 신규 제작을 한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저도 연구실 쌤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신규로 좀 채워 넣고 그리고 이제 우수 엔제까지 합쳐가지고 완전 연계 대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시즌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이렇게 엔제 형태로 양적 확대를 하고 평가해주고 그 다음에 연계 엔제 해주고 그리고 시즌 T 뭐예요? 테스트. 독해 이제 테스트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7, 8,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쌤이 이제 여름에 다시 한번 OT를 좀 찍어서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한 문제씩 풀면 괜찮아 이제. 나름대로 6월까지 해서 한 문제씩은 이제 괜찮아. 근데 역시 6평을 보니까 아마 그럴 거야. 6평 보니까 쌤 와 이게 역시 한 문제씩 푸는 거랑 전체 시험지에서 푸는 건 다른데요?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7월부터는 실전 연습해야죠. 실전 연습하셔야 그런 문제가 사라지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우수 엔제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든 엔제들을 병합하여서 다 독해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서 그리고 사관학교도 독해 모의고사 형태로 다 수능스럽게 쌤이 편집을 해서 사관학 문항도 다 수능스러운 좋은 문항이 많습니다. 그걸 역시나 이쁘게 편집을 수능처럼 해서 9주 동안 독해 테스트를 달리는 겁니다. 7, 8, 9월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엔제 독해 테스트 달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역시나 이 테스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편집이 시험지스럽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편의 어떤 크기도 쌤이 좀 크게 해놨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양이야 부족하지 않겠죠? 그죠? 거기다 all-in-one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풀 시즌 하시니까 평가원, 엔제, 사관학교, 독해 테스트, 교육청 다 들어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루치 구성을 보시면 데이 1부터 6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주요 문항 5개, 4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한 문제가 꼭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all-in-one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학습을 하시면 문제 풀고 그리고 이 문제 지문에 대한 단어, 구문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 복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법이 있으니 아까 1, 3 진동하는 뭐 할지 모르겠는 친구들에게 뭐 최적의 헌재가 되겠죠. 그리고 시즌 T에 오시면 테스트.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2개 세트가 들어갈 겁니다. 독해 모의고사가.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실전 연습하고 3일 동안 학습하고. 그다음에 또 뭐 네가 일요일에 쳤어? 그럼 일요일에 하나 풀고 학습하고. 수요일에 하나 풀고 또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전과 영어 실력 늘리기가 병행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 7에는 항상 교육청 풀모의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교육청은 뭐 별로 퀄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수능은 30살이잖아요. 그죠? 컨텐츠는 충분해요.
충분해. 그지? 평가원 한 10개년 기출. 교육청도 이전에 조금 유형이 좀 다를지라도 10개년 기출 푸시면 양이 충분합니다. 선생님 퀄리티가 웬만한 사설보다 좋아요. 그래도 전국 단위 모의고사입니다. 그걸 보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전국에 있는 영어쌤들에게 크게 문제가 없이 나름대로 평타하는 퀄리티가 나온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잘 만든 모의고사도 교육청입니다. 다만 평가보다 조금 난이도가 쉬울 뿐이지. 평가보다 어휘나 논리의 난이도가 조금 쉬울 뿐이에요. 퀄리티는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너무나 훌륭한 우리 공부 콘텐츠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제는 그냥 다운받으면 되죠. 그죠? 근데 해설이 문제지. 근데 역시 교육청도 쌤이 이제 다 해설지를 풍부하게 제공을 하면서 쌤이 이제 인강 대비를 2021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21, 22, 23년의 경우엔 쌤이 다 상세하게 찍어놓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육청 해설 강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건 다 무료 강의입니다. 선생님 24는요? 역시 24를 넣으면 지금 이제 재수하는 형 누나들은 다 현역 때 친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23까지 했고 또 23대의 모의고사는요. 삼수한 친구가 있다면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푼 거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성을 했다. 그지? 그래서 이걸로 쭉 매주 또 풀모의 점검까지 하시라. 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올인원 맞죠? 그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자, 강의 구성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짜봤습니다. 시즌 K 2, 3월 진행되고요. 쌤이 스튜디오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한 주에 한 2강 정도씩 찍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좀 더 어렵고 중요한 문항들을 위주로 좀 찍을 거고요. 12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 3, 4월이고요. 아마 현장 버전일 거고 12강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쌤이 모든 문항 해설하진 않고요. 그 중에 더욱더 가치 있는 논리와 소재의 문항들을 주로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즌 T입니다. 7, 8, 9고요. 현장과 스튜디오 제가 결합하여서 18강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총 42강 되네요. 참고로 시즌 T 같은 경우도 아마 2개 세트 모의고사가 매주 있으면 1개 세트를 쌤이 해설 강의를 찍고 1개 해설지로 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쌤도 물리적으로 뭐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거 전체 지문 다 찍으면 무조건 뭐 100강, 200강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년을 진행하면서도 쌤 강의가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조금 적당한 수를 잘 짜본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진행을 해 보시고요. 쌤 요즘에 강의 좀 잘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맞았던 거여도 강의 좀 보시면 저런 식으로 좀 사고하는구나. 그리고 저런 어휘 저렇게 좀 보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죠? 자, 오리지널. 네. 무슨 뜻이죠? 원래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건 그 원래라는 것이 어떤 것의 기원이거든요. 오리진. 그치? 즉, 어떤 것의 어떤 시작점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것이 오리진이야? 시작을 했던 얘기는요. 그 시작을 했던 시점에는 이게 가장 독창적이었던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그게 원래 시초이자 독창적이었겠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지만 그지? 이 주간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네. GPT한테 그렇게 GPT야 우리 이 오리지널 단어가 시초의 의미도 있고 근데 그 시초일 때는 독창적이었잖아. 2개의 의미를 담은 그림 그려줘 했더니 그려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간 퀴즈는 수능영어 주간지의 시초로서 기존의 뿌리처럼 지켜야 할 것은 단단히 지키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 단단히 지키면서 또 그 가지에는 또 어떻게 하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또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런 베리에이션을 이런 가지로 넣어서 기존 것도 지키면서 또 요즘에 맞게 또 변화했던 것들을 제가 듬뿍 담아 보았습니다. 되실까요? 자, 주간 키스 2026학년도 주간 키스 OT였습니다. 이 주간 키스가 사실은 좀 양이 많아요. 그죠? 권수도 많고 강의도 다시 미강 아까. 그지? 근데 쌤이 또 재탕하지 않고 다 새로 찍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간 키스는 쌤에게 좀 부담되는 컨텐츠예요. 왜? 1년을 28권의 교재와 42강의 강의가 문제없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든 컨텐츠인데
문제없이 매년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참 저 사람은 이 기획 단계에서도 많은 또 고민을 하고 그걸 말로만 하지 않고 1년간 꾸준하게 참 진행을 잘 하는구나, 허슬하는구나, 그러한 저와 함께 좀 같이 꾸준하게 1, 2월부터 해서 수능까지 가보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하실 거죠? 네, 주간 키스 OT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주간 키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